반갑습니다. 실전창호입니다. 오늘은 실리콘 강의 6번째 시간이 되겠네요. 5번째까지를 차근차근 정리를 해 보시자면, 결국 실리콘은 어려운 건 아니지만은 뭔가 원리가 하나라도 좀 잘못됐을 때 원하는 모양이 안 나오고, 또 사후에 부실 공사라든지 하자들이 발생하게 되는 그런 관계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실리콘의 최종적인 목적은 넓이가 좁든지 조금 넓게 쏘든지 간에 결과물은 반드시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이유는, 이 모양도 이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실리콘의 모양은 접착력이라는 게 필요했고, 또 사후의 곰팡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면 요 모양도 보기가 좋게 되어 있지만, 특히 이 모양은 이 접착하는 면에 빈틈이 전혀 없이 완벽한 밀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접착력도 좋고, 그 다음에 이게 물기나 습기가 잠복하지 않고, 먼지나 기타 이런 물때라든지 이런 것들이 잠복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이런 모양만 나오면 되는 거죠, 이제. 그런데 얼핏 보면 이 모양이 조금 괜찮아 보이기도 하고, 양 조절하면 괜찮아 보이는 것 같아도, 이 접착면에 이렇게 조금이라도 틈새가 이렇게 있다면 여기에는 접착력도 조금 부족하게 되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실리콘이 피할 수가 없는 게 이제 곰팡이라든지 물때라든지 이런데 금방 물이 이제 남아 있게 되면, 이게 결국은 이제 곰팡이 발생에 가장 좋은 환경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실리콘의 결과물은 이 모양만 나오면 되는데, 이 모양을 내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총의 각도라든지 노즐의 상관관계, 이러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은 강의 5편까지 제가 차분하게 설명을 해 놨으니까 이제 그것만 좀 참고하시면, 이해를 먼저 하시면 참 쉬울 겁니다. 그래서 이 모양을 내기 위해서 이제 총과 노즐도 알아봤는데, 오늘은 특히 이제 최종적인 마감을 하는 게 노즐입니다. 그런데 이 노즐을 제대로 조금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실리콘 결과물이 잘 안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노즐의 특성과 노즐을 쉽게 만드는 법, 또 노즐 사용상의 주의사항, 이런 것들을 조금 얘기해보고, 그 다음 시간부터는, 다음 장에서는 이제 노즐까지 만들어졌으니까 원리도 다 갖고 노즐도 다 문제가 없는데, 왜 이 간단한 원리를 가지고 실제 실리콘 사용하는 사람들이 실리콘이 어렵게 되는지, 그렇게 동작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 이런 걸 하나하나 알려드리면 누구나 조금만 참고해 보시면 실리콘을 잘 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노즐의 특성과 노즐 쉽게 만드는 법, 이런 것들을 조금 노즐의 영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말씀드릴까 합니다. 자, 노즐이라는 것은 이 플라스틱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일회용 상품입니다. 그래서 일회용 상품의 이 플라스틱 노즐을 조금만 더 생각을 해 보시면, 회사마다 요 두께가 둥그렇게 되어 있지만은, 요 제일 두꺼운 부분, 이 부분을 조금씩 이렇게 눌러서 가다 보면 이게 어딘가 절반은 조금 무른 데가 있고 딱딱한 데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이렇게 지금 이쪽은 조금 무르고 반대편 돌려서 하면 굉장히 딱딱합니다. 이게 두께가 이렇게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한 번 쓰고 많은 노즐인데, 결국은 반이 두껍고 반이 얇다는 것은 목적이 하나 있겠죠. 그래서 두꺼운 쪽이, 노즐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이제 닿으면서 가니까, 이면에 이 노즐 이면이 닿아서 갈 때 쉽게 달아버리면 내가 원하는 이 모양이 금방 망가질 겁니다. 그래서 노즐 반대편은 조금 두껍게 만들어주면, 사용상에 조금 주의만 하시면 노즐이 쉽게 마모를 시키지 않는다는 거, 요걸 조금 생각하시면 노즐 사용상의 주의사항도 아실 수가 있을 것이고, 또 노즐 만드는 법도 아주 쉬워집니다. 그래서 반이 얇은 이유는, 요 반대편도 두께를 똑같이 하면 좋게 하겠지만, 이 반대편은 실리콘이 새어 나오지만 않으면 되니까 이렇게 얇게 만들면은 이 플라스틱 자재를 그만큼 아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목적을 갖고 있다는 거 먼저 이해를 하시고, 그러면 만약에 내가 노즐을 이 동그란 모양을 만들었을 때 이 구분을 안 하고 쓴다면 얇은 쪽이 쉽게 달아버릴 겁니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이런 이쁜 모양이
망가지게 되겠죠. 그래서 그 구별을 반드시 해주시고, 이 상황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노즐이 쉽게 마모가 일어난다는 성질을 거꾸로 이용을 하시면 노즐을 만드는 것도 엄청나게 쉬워집니다. 그건 조금 이따가 제가 말씀드리기로 하고. 자, 그래서 이 노즐을 만들기를 다 어려워하는 이유가 뭐냐면, 첫째로 우리가 필요한 게 뒤에 이런 동그란 이런 라운드가 필요한 건데, 수직에 맞게 쓰거나 뭐 노즐 가게 활용을 할 때 이게 필요한데, 이게 균형이 잘 안 맞는 경우가 있겠죠. 뭐 한쪽이 너무 많이 나오거나.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노즐 만드시는 분들이, 그러면 이제 노즐이 반이 얇고 반이 두껍다면은 두드리고 납작하게 조금 누르는 목적은 뭘까요? 닿는 면을 넓게 하기 위한 것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교육 오신 분들한테 제가 물어봅니다. 그럼 어느 쪽을 두드려야 될까요? 이걸 먼저 물어보면 대부분 쉽게 생각을 해서 얇은 쪽을 두드리면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얇은 쪽은 저절로 넓어집니다. 그래서 면적을 닿는 면을 넓게 하기 위하니까 뒤에 딱딱한 부분을 두드려야 그 부분이 넓어지겠죠. 그래서 딱딱한 쪽을 대충 이렇게 두드려 버리면 얇은 쪽은 자동으로 이렇게 펴질 겁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노즐의 결국 뒷모양이 중요한데, 대부분 이제 뒤에 라운드가 이게 둥그런 라운드만 만들면 되는데, 대부분 이 원리를 모르고 칼을 쓸 때 이렇게 휙 칼로 이렇게 날려버리면, 조금 뒤로 가셔도 됩니다. 이렇게 날려버리면 뒷모양의 라운드가 이렇게 비틀어지겠죠. 요거 좀 조심하시면 되고, 두 번째, 또 어떤 분들은 이게, 그래서 이렇게 칼로 날릴 때 벌써 각도가 틀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또 어떤 분들은 이게 이제 힘만 가지고 손으로 이렇게 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는 이 뒤에가 플라스틱이 날씨만 조금 차갑거나 좀 딱딱해지면은 플라스틱이 이쁘게 잘리는 게 아니고 타다다다닥 깨집니다. 깨지면은 이게 거친 면이 나오고, 그래서 비틀어지지 않고 이렇게 또 가다가 이렇게 휘어지지만 않으면 될 텐데, 이 첫째로 이 전체가 딱딱하다 보니까 이 딱딱한 여기서 시작을 할 때 벌써 이 틀어지는 현상이 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지금 노즐 만들기가 좀 불편해질 겁니다. 그래서 비틀어지지 않고 이렇게 휘어지지만 않으면 뒷모양 내는 건 아무것도 아닐 텐데,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이 정도 넓이의 칼을 대고 싶다면 칼을 치는 게 아니고 천천히 옆으로 각도가 비틀어지지 않고 휘어지지 않도록 천천히 이렇게 조심스럽게 한 번만에 이렇게 천천히 벨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뒷모양 나오는 거는 뭐 문제가 없겠죠. 그리고 요 끝에 거친 거는 조금 문질러 주시면 쉽게 닳고 마모가 될 겁니다. 요거를 몇 번만 안 해보면 쉬울 텐데, 조금 더 쉬운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자면, 내가 만약에 이 선에 이 정도 길이의 칼을 대고 싶다면 굳이 각도를 생각하지 마시고 옆으로 천천히 길게 한번 비워보셔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비우고 나면 뒤에 모양 요거 다듬는 거는 이제부터 칼이 할리는 이 전체 딱딱한 게 아니고 얇은 플라스틱만 자르면 되기 때문에 칼이 플라스틱 딱딱하지가 않기 때문에 각도가 변하지 않고 얼마든지, 지금 요거 보이시나요? 우리가 포 뜨듯이, 생선회 포 뜨듯이 각도가 안 변하고 얼마든지 뒷모양 만들기가 이렇게 쉬울 겁니다. 그러면 이 뒷모양 만드는 건 아주 쉽겠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노즐을 쉽게 만들고 나서도 가장 중요한 게 이 테두리 부분이 만약에 지금 이렇게 균형이 조금 안 맞게 됐다, 그럴 때 보통 이걸 만들겠다고 자꾸 칼로 이렇게 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자꾸 따다가 보면 막 나중에 이만큼까지 따지게 됩니다. 그러시지 말고 조금 불편한 모양이 있을 때 조금 돌출되거나, 지금 여기 자세히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이 조금 튀어나왔다고 지금 생각이 되신다면, 이게 보일런지 모르겠는데 요거가 조금 뾰족하고 튀어나왔다고 생각되시면 이걸 굳이 칼을 쓸 게 아니고 노즐이 플라스틱이라서 쉽게 닳는다는 성질만 아시면 그 부분만 조금 문질러 주시면은 금방 이게 동그란 모양을 쉽게 만드실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쉽게 생각을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노즐이 이렇게 됐는데, 이 노즐을 가지고 이제 사용을 할 때 대부분 이제 실수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0점이라는 건데 노즐의 0점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처음 쏘시는 분들은 자꾸 이 나오는 양이 보고 싶어서 이 면을 보고 싶어 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면은
무슨 얘기냐면 실리콘을 쌓았을 때 정상량이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보니까 위로만 넘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밑으로만 넘치게 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것이 노즐의 영점이라는 건데, 예를 들어서 쏘는 사람이 이제 여기도 반 묻고 여기도 반이 묻어야 되는데, 만약에 이렇게 낮게, 이렇게 총을 낮게 지금 이렇게 설정을 한다면 당연히 위에가 많아지겠죠. 또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너무 세워버리면 또 이 반반이 안 맞을 겁니다. 요런 이유가 이제 노즐의 영점이 안 맞는 것이니까 이면도 절반, 이면도 절반이 묻어야 되는데 너무 반반이 낮아버려도 위로 많아질 거고, 반반에 45도 정도에서 너무 들어도 밑으로 많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반반을 먼저 생각하셔야 될 거고, 이 반반을 맞췄는데도 한쪽으로 위로나 밑으로 넘치는 이런 경우가 있을 겁니다. 이것을 이제 노즐의 영점이라고 그러는데, 뭐 쉽게 보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넓은 노즐을 보시면 눌러져서 제일 높은 자리가 있죠. 뾰족한데 이거 여기는 넓고 요 눌러진 여기 첨단 부분, 이 부분이 총의 각도하고 이렇게 써야 되는데 대부분 쏘시는 분들이 이 나오는 면을 보고 싶어서 자꾸 이렇게 살짝 이쪽으로 뒤집어진다면 이제 이거는 위로 넘치게 되겠죠. 여기서 또 그대로 이걸 보고 총 따라서 이렇게 오면 되는데 여기서 또 이렇게 생각 없이 이쪽으로 뒤집어진다면 당연히 더 밑에 부분으로 이제 실리콘이 넘치는 이런 현상이 생길 겁니다. 그런데 쏘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 자세에서 이렇게 자꾸 하니까 자꾸 이 면, 넓은 면, 이 면을 보고 싶어 한다는 거죠. 이래서 이제 0점을 제대로 못 맞추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노즐을 위에서 보시면 이 눌러진 뾰족한 부분이, 제일 뾰족한 부분이 그냥 수직으로 같이 서서 반반만 맞추면 되는데, 굳이 이 나오는 양이 보고 싶어서 자꾸 이쪽으로 살짝 이렇게 틀어버리게 되면은 이제 양이 넘치게 되죠, 위로. 이런 것들을 노즐의 0점이라고 그럽니다. 자, 이렇게 해서 노즐 만드는 법과, 자, 그 다음에 이 노즐의 특성이라는 건 간단합니다. 플라스틱이라서 쉽게 닳는다는 성질이 있는데, 이게 왜 지금 문제가 되냐 하면, 실리콘 쏘는 사람들이 자꾸 이제 처음 하는 사람들은 실리콘을 이렇게 눌러서 짚으면서 이렇게 가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옷깃에만 해도 쉽게 닳는 이 노즐이 지금 내가 작업할 때 이렇게 힘을 줘서 눌러서 가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두 가지 현상이 생깁니다. 첫째로 이 노즐이 마모가 되면 안 될 텐데, 지금 이 노즐 면을 지금 잠깐 봐주시고, 내가 여기다가 그냥 한번 스쳐 볼게요. 이렇게만 스쳐도 이렇게 팍팍 닳습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만 스쳐도 힘을 주면 이렇게 팍팍 달아버린단 말이죠, 이게. 이렇게 쉽게 닳는 노즐을 굳이 전부 다 눌러서 이렇게 힘을 주면서 붙이겠다고 이렇게 짚으면서 가니까, 이 한두 분만 가도 여러분들이 타일이라든지 시트지라든지 도배지에 뭐라든지 현장에서 이렇게 힘을 주면서 누르면서 가면은 노즐이 한 방에 그냥 달아버려서 내가 원하는 이쁜 모양이 다 망가지게 되겠죠. 그래서 노즐의 마모를 최대한 조심을 하셔야 되고, 누르게 되면 또 어떤 현상이 생기는가 한번 볼까요? 내가 이 넓이가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가려니까 이 넓이가 이제 실리콘 모양이 되는데, 누르게 되면 이 넓이가 나오는 게 아니고 지금 자꾸 이렇게 오므러듭니다. 그래서 면적이 좁아지게 되죠. 이렇게 마감이 돼서 이 넓이가 나와야 될 텐데 누르게 되면은 이게 지금 자꾸 이렇게 오므러든다는 얘기죠, 눌러서. 그러면 같은 넓이도 안 나오고, 또 뭐죠? 노즐이 쉽게 닳아버리고. 그런데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은, 잘 모르는 분들은 자꾸 이렇게 짚으면서 누르면서 막 이렇게 붙이겠다는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두 분만 쏴도 노즐이 쉽게 닳아버리고, 또 노즐이 망가지고, 또 자꾸 누르니까 자꾸 오므러들게 되고, 뭐 이런 현상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 노즐의 성질만 조금 아시고, 노즐만 제대로 만들었다면 누구나 이제 각도만 지키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수직으로 쓰기 위해서 만들었다면 수직만 지키면 되는데, 이게 왜 잘 안 되는지, 이제 실리콘 쏘는 사람들이 뭔가 잘못된 생각들이 많고, 또 자세가 막 불편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세세하게, 노즐도 만들었고 총의 원리도 알고 각도의 원리도 다 알았다면 왜 진행하는데 왜 모양이 잘 안 되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힘이 너무 들어갔거나 자세가 굳었거나 각도가 왜 틀어지는지 이런 걸 잘 모릅니다. 그러기도 하고, 수직으로 갈 때와 직선으로 갈 때와 내려갈 때 올라갈 때 다양한 환경에서
왜 이게 잘 안 되는지 이런 거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세세하게 자세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만 고쳐 드린다면 아무나 누구나 쉽게 같은 모양을 낼 수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자, 오늘은 노즐에 관한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다음부터는 실제 이제 진행하는데 왜 이게 잘 안 되는 요소들이 너무 많습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생각도 다르고 자세도 다르고 막 긴장감부터, 또 어떤 사람은 막 급해서 막 들이대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너무 소심해서 막 양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걸 하나하나 조금씩 제가 다뤄볼 테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조금만 생각을 한번 같이 해보시면 실리콘이 쉽게 뭐 크게 오랜 시간 걸리지 않고 실리콘의 모양을 제대로 낼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